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 와서 이게 또 외국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외국 여행 잠깐 가는 거랑 또 한 나라에서 사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제 경험과 또 이제 제가 주위에서 본 그런 간접적으로 들은 것들 그런 것도 토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뭐 우리가 한국에서도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일단 모든 환경이 낯서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사람들 심리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동네가 아니라 나라를 옮겼는데 오면 그렇죠.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먼저 온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자, 그거는 맞습니다. 뭐 어디 뭐 한국 교회라든지 무슨 한국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겠죠. 한국 뭐 여기 지역마다 다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너무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뭐 몇 년 살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만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들 그걸 믿다 보면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또 사람한테 완전 뭐 진짜 배신 당하거나 뭐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오셔가지고 살짝 모든 상황을 좀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경계 상태는 늦추시면 안 되고요. 그죠?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뭐 무슨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이 몇 번 안 계시거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100% 모든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하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하셔야 되고요. 조금 경계는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사람이 뭐 이유 없이 나한테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셔가지고 이제 뭐 비자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이제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캐시 잡이죠. 현금 받으면서, 여기는 그게 되게 엄격하거든요. 현금 받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주 입장에서도 자기도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 안 내고 받으니까 뭐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뭐 돈 몇 푼 더 받아서 좋지만 이게 나중에는 정말 진짜 그 받은 돈의 몇백 배를 물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안 걸리면 그만이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언제 어떤 자리에서 뭐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자기가 비자 상태를 컨디션을 어기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학생이면 20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뭐 20시간 넘겨서 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뭐 발각이 되면 그냥 뭐 비자 취소해서 한국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세 번째, 요거는 한국 분들은 뭐 거의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그 영주권 받아도 마찬가지고 받기 전까지 어떠다 이제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이게 뭐 강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물건 훔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왜냐하면 여기는 토론토 시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동네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중간에 길을 막아놓고 음주단속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이 이거 뭐 음주 단속 안 하네? 그리고 여기는 그 기준 그 량이 0.8이에요. 한국이 0.5인가 0.4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맥주 한 2병 정도 먹으면 또 괜찮을 양의 그런 수치거든요. 그것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찰도 단속도 안 하고 뭐 맥주 한 뭐 2~3병 먹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음주가 걸리냐면, 이제 경찰이 이제 가다가 사람이 좀 운전하는 게 이상하면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해서 걸리는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위의 운전자들이 여기는 신고를 잘 합니다. 이 차가 좀 이상하게 간다,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이 사람이 술 먹은 같이 운전한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이 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엔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지만 여기는 형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게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에 한번 걸리면 뭐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한국 가서 짐 싸서 한국 가서 다시는 캐나다에 뭐 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일단 그 이론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면이죠. 사면 신청을 해서 영주권이나 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소비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개인차가 심한 부분인데, 제가 뭐 그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일단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게 돈이 뭐 몇십억 재산가가 아닌 이상은 돈 뭐 몇억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거 뭐 그냥 몇 년 만에 금방 날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그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1년 이렇게 살아가셔야지 나중에 5년 영주권 받을 때까지 뭐 그 뒤에도 마찬가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무슨 좋은 차를 타셨다고 해도 여기서는 뭐 굴러만 가는 차 타도 사람들이 뭐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집도 굳이 뭐 크고 좋은 집 렌트 뭐 한 달에 2,500불 3,000불짜리 그런 거 해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비 패턴은 정말 많이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절약해서 여기 캐나다 뭐 미국도 가까이 있고 뭐 여기 밑에 남미 쪽도 가깝고 위에 또 볼 것도 많고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절약해서 한 번씩 뭐 그 돈으로 이제 뭐 그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시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소비 패턴은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거랑 많이 바꾸셔야 돼요. 명품 가방 같은 건 여기 사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지 이제 여기서 나중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